네, 한 주간의 부동산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부동산 인사이트 장원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가 지금 3개월 연속 또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좀 바닥을 이제 다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방의 부동산은 아직도 좀 냉기가 흐르고 있다고요. 네,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작년 11월 761건, 12월 1001건, 올해 1월 1161건으로 3개월 연속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성사되면서 서서히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역시 작년 12월 3,698건에서 1월 4,093건으로 거래량이 10.7%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도 하락폭이 축소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원 주간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2월 6일 마이너스 0.31%부터 이번 주 마이너스 0.21%까지 4주 연속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 3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고 1월 30일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정말 수치로 보니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에 서울과 경기도 쪽은 확실히 좀 경기가 살아났네요. 자, 그런데 이런 서울의 분위기와 달리 지금 지방은 아직도 여전히 냉기가 흐른다고 하는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네, 규제 완화에 따른 쏠림 현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지방은 대래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대구는 작년 12월 984건에서 올해 1월 874건으로 11.2% 줄어들었고, 대전 아파트 거래 건수도 같은 기간 550건에서 517건으로 6% 줄었습니다. 또 세종, 충북,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대부분 지방 지역의 거래가 위축됐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 7만 5,359가구 중 지방 물량이 6만 3,102가구로 전체의 83.7%를 차지합니다. 전국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대구는 1만 3,565가구에 달하며 전북, 경북, 충북 등은 한 달에 1,000가구 이상 늘어날 정도로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예.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도 거래가 급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종전 대비 오른 가격의 물건에 대해서는 수요가 없는지라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추가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있는 데다 미분양 증가 등의 악재가 많아 당분간 하락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일부 지역에서 한 달에 1,000가구 이상의 미분양이 늘어날 정도라고요.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 역전세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서 역전세난도 갈수록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 내년 초까지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이 하락은 매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다수입니다. 예. 실제로 올 한 해 입주 물량은 전국에 40만 가구가량 예정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에는 총 38개 단지 3만 3,338가구가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서울 입주 아파트는 2020년 5만 6,784가구에서 매년 줄어 지난해 3만 가구대로 줄었습니다. 네. 다만 올해 입주 물량 중 27%는 강남권에 집중돼 강남권 전세가 하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부동산 집계 결과 2월 전국 주택 전세 가격 지수는 94로 지난해 2월 대비 마이너스 6.2% 하락하면서 4개월째 약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달 서울 주택 전세 가격은 마이너스 1.47% 하락해 7개월째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강북은 마이너스 1.21%, 강남은 마이너스 1.71%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주 물량이 많은 곳은 갭투자 물량이 쌓여 적전세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금리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전세 가격 하락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KB부동산 관계자는 금리 인상,
월세 전환으로 인한 전세 수요 위축이 낙폭을 키웠다며 강남 지역의 하락이 더 큰 이유는 전세가 부담이 적은 강북보다 강남이 월세 전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결과라고 풀이했습니다. 네, 강남권의 전세 하락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강남 입성을 꿈꾸시는 분들은 이번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자,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이후에 지금 또 이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에서 정비 사업들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본물 터지듯 늘고 있다고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안전지단 신청은 물론 정비구역 지정 등 사업 추진을 앞당기기 위해 속도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활성화가 서울 등 도심 지역의 주택 공급 확대에는 도움이 되는 반면 한꺼번에 사업이 몰릴 경우 공급 과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최고 65층 높이의 신속 통합 기획안이 확정되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들어간 데 이어 역시 신속 통합 기획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한양 아파트도 최근 3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종상향이 확정되면서 재건축을 본격화했습니다. 네. 또 최근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상태에서 정체돼 있었던 미성 아파트가 다시 재건축 추진에 나섰고 수정, 삼익, 은하, 장미, 화랑 아파트 등은 추진위 설립을 위한 동의서 걷기에 나서는 등 재건축 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은 지 50년이 넘도록 재건축 사업에 진전이 없던 여의도 일대가 새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덕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예.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에만 사업 시행 인가 이전 재건축 단지가 줄잡아 100여 곳은 될 것이라며 입지 좋은 단지의 시공권을 선점하기 위해 조합 인가를 받기 전 단지까지 찾아다니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 최근 도시정비 시장은 지난 정부에서 과도한 규제로 사업이 억눌려 있었던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나치게 과열되는 분위기여서 사업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시장에 단기 공급 과잉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전세난 등 후폭풍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속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공사비 갈등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을 고려하면 정비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결국에는 사업 추진이 잘 될 곳과 안 될 곳이 가려질 것이라며 다만 송파구 일대와 목동, 여의도, 상계동 등 대규모 재건축 추진 지역에서는 주변 전세 매매 시장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시기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재건축의 정비 사업이 본물 터지듯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속도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이어서 경매 시장의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와 경매 시장에서 지금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장 기자, 이 소식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등으로 비교적 자금 부담이 적은 저렴한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되는 모양새입니다. 지지 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응찰자 수 상위 10위권 중 낙찰 가격 9억 원 이하는 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9억 원이 넘는 한 건도 낙찰 가격이 9억 6,392만 원으로 9억 원대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응찰자 수가 가장 많았던 경매 물건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 자이 1차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로 97명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2회 유찰로 최저 매각 가격이 감정 가격 6억 4천만 원보다 50% 아래로 떨어지자 응찰자가 대거 몰렸습니다. 최다 응찰자 2위인 경기 고양시 마두동 강촌마을 전용 85제곱미터 역시 85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의 69.8%인 5억 4,379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이로써 올해 들어 수도권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는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면서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지 옥션은 정책 금융 상품인 특례 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서 일부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집값 추가 하락 우려가 여전해 낙찰가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매 시장에서도 9억 원 이하 중저가 거래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도권 3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중저가 매매가량은 2,861건으로 전체의 58.6%였는데 올해 1월에는 4,177건으로 62.8%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같은 기간 3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매매 거래가 346건에서 627건으로 늘었습니다. 노원과 도봉, 성북 등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9억 원 이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하락하면서 비교적 입지가 좋은 곳에서도 급매 위주로 중저가 아파트가 나오면서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을 받더라도 DSR 한도 내에서 받아야 하고 고금리로 부담이 적지 않다 보니 높은 레버리지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중저가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경매 시장과 매매 시장 역시 9억 원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로 거래가 집중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고요. 자, 지난달에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량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지난달에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지금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요? 네, 역전세난이 지속되며 전세값이 상당 부분 내려가자 다시 전세를 택하는 세입자들이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예.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은 1만 1,272건으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아직 2월 신고 기한이 2주 이상 남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거래량은 1만 3천 건 안팎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시 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지난해 10월 57.7%였던 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은 11월 53.2%, 12월 49.5%로 떨어졌다가 올해 1월 56.5%, 지난달에는 57.9%로 두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서울에서 전세 거래가 늘어난 것은 최근 전세값이 꾸준히 내려간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동구 고덕 그라시온 84제곱미터의 경우 지난해 5월 10억까지 올라갔던 전세값이 올해 3월부터 하락해 지난달에는 6억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예. 반면 월세 부담은 계속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액도 85만 원에서 92만 원으로 8.1% 올랐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사 성수기를 맞아 고금리로 월세 쪽에 과하게 집중됐던 수요가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며 전세로 넘어왔다며 전세 급매물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많이 하락한 것도 거래량을 회복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전세 재계약 기간이 다가오니까 이참에 이제 전세가가 계속해서 낮으니까 다시 이제 재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맞습니다. 꾸준히 늘고 있다라는 얘기군요. 자,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지금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죠.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주택 구입이 목적이다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네, 특례 보금자리론이 서민들의 소중한 내 집 마련 자금으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예. 우선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면요. 이 상품은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1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 상품입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 직방에 따르면 최근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1,812명을 대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 의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택 구입이 84.5%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 계획이 있거나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87.7%에 달했는데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93%로 신청 의향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고려 중인 담보주택 가격은 5억 원 이하가 82.9%로 가장 많았으며 5억 원 초과 7억 원 이하는 11.6%, 7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5.5%였습니다. 이용 계획이 없다는 응답자의 이유는 금리가 높을 것 같아서가 55.2%로 절반을 넘겼으며 13.5%는 다른 대출이 더 유리해서 11.2%는 소득, 보유주택 여부 등 자격 요건이 안 돼서를 꼽았습니다. 한편 특례 보금자리론은 출시된 지 한 달 만인
지난 2월 28일까지 신청자는 7만 7천 명, 신청액은 1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자, 이어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호황기 때 아파트의 대체제로 상당 인기를 누렸었죠. 이 오피스텔이 지금 현재는 오피스텔 시장이 상당히 찬바람이 부는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이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만렙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4,08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가장 적은 거래량입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72.6% 줄었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인천 거래량이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1월 인천의 오피스텔 거래량은 3,459건이었지만 올해 1월에는 416건으로 무려 88% 감소했습니다. 이어 전북이 같은 기간 92건에서 12건으로 87% 감소했고 충남 85.8, 대구 79.4, 제주 78.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오피스텔 평균 매매 가격도 하락세입니다. KB부동산의 월간 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2022년 2월 수도권 오피스텔 평균 매매 가격은 2억 7,761만 원이었지만 2023년 2월에는 2억 7,561만 원으로 전년 대비 0.7% 하락했습니다. 예. 황한솔 경제만렙 리서치 연구원은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아파트 청약, 대출, 세금 규제까지 완화되면서 오피스텔 투자 수요가 줄어 거래량과 매매값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역대 최저치군요. 거래량은. 그리고 매매 가격도 상당히 이제 하락하고 있다. 오피스텔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파트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안 공개가 내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 공개 시기가 다음 주로 연기가 됐어요. 네,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서 예.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부담이 최소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17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일이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 실거래가 하락폭이 커 하락지에 대한 추가 검증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서울이 22.09%, 전국은 16.84% 하락했습니다. 2006년 실거래가 조사 이래 최대 하락폭입니다. 실거래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이상 떨어지는 지역도 나오는 등 공시가 하락폭이 역대 최대폭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를 근거로 산정되는 데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로 지난해보다 2.5%포인트 낮아집니다. 네. 자, 지금까지 부동산 인사이트 장원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